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있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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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님들 감사합니다. 만들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혼자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주위의 가족들도 다 편안하시고 자기 몸도 건강하고 또 여기 지금 서울에 선원에 직접 오신 분들은 자동차도 타고 와야 되고 그죠? 또 자동차를 타려면 길도 다 닦아놔야 되고 이런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오늘 내가 여기 법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회에 참석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데 대한 고마움을 먼저 그런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새말기 첫걸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대강의 공부할 내용과 여러분들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법회를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주 새말기 첫걸음의 법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새말기 안내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은 공부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뭐냐? 공부를 하는데 먼저
이 이치를 이론적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방향이 바로 서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예, 부처님께서도 제일 먼저 사성제에서 그 팔정도를 얘기를 하실 때 제일 처음 얘기하신 게 정견이에요. 바른 견해. 그래서 저희 그 선언에서도 백홍 선생님도 제일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바로 세운다. 먼저 마련한다. 이 법,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매일 스스로 자기 집에서 실천하는 방법으로 매일 실천한다. 세 번째는 이렇게 실천함으로 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공부를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법회의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치를 바르게 배울 수 있는 이론적인 공부. 그 다음에 이게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일에 지금 운동이랄지 예술이랄지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초거든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벽을 뚫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 기초 없이 막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잘할 것 같지만 처음에는 잘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기초가 탄탄해야 그것을 그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대스타들은 보면은 그 기초가 매우 튼튼하게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 말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분 정도 45분에서 50분 정도는 법문 기초교리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문이 있고 그 다음에 한 25분 정도는 명상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이제 선원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쭉 해보니까 사람들이 명상 또는 좌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좌선하고 호흡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중력, 마음의 집중력. 그러니까 마음의 새가 막 날아다녀. 마음의 새가 막 날아다니니까 어디에 한 나무에다가 딱 앉혀놓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앉아 있는데도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나중에 우주 여행까지 다 하고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한 곳에 딱 집중을 시키느냐, 앉혀 놓느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 호흡법을 통해서 몸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명상의 기초죠. 명상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한 6개월이고 이렇게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르쳐 드릴 겁니다. 매주 법회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지금 일주일에 3번씩 법회를 하고 있는데 화요법회는 완전히 고급반이죠. 그래서 이제 화요법회는 지금 들어오신 도반님들은 오실 수가 없고요. 일요법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개념이나 고정관념, 인식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말을 할 때는 알아듣는 듯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탁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본래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휴지통 이야기라고 하죠. 휴지통을 10년 동안 맨날 문 왼쪽에 놔놨어. 그래서 10년 동안 맨날 왼쪽으로 가서 휴지를 버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오른쪽으로 딱 놔놨단 말이죠. 오른쪽으로 놔놓으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가게 되죠. 저절로, 몸이 저절로. 그런데 가서 보니 휴지통을 오른쪽으로 옮겼네. 그러면은 방법이 두 가지라 왼쪽으로 가서 휴지통을 옮겼네 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내가 휴지를 버리러 갈 때 휴지통 오른쪽으로 옮겼지 라고 먼저 생각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생각을 먼저 내가 오른쪽으로 가서 버리기는 매우 어려워요. 뭔가 마음에 이미 익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법회를 참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약발이 오래 안 가.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말하자면 익숙하게 계속 연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우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익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말기 안내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래도 이 새말기 안내서가 뭡니까? 지금 저자직강입니다. 저자직강이라요. 자, 새말기 안내서 머리말 7페이지. 우선 머리말부터 한번 읽어봐야 되거든, 책을 볼 때는. 그래서 홍정아 도반님, 머리말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랍니까? 1976년 따뜻한 5월 봄날 5월 봄날 백봉 선생님을 모시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바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행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관아선으로 수행하고 있었는데 생활하면서 순일하게 화두를 두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흘 후 백봉 선생님이 원고를 보여주시며 말했습니다. 일신행 읽어보아라. 새말기가 세상에 처음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원고를 읽고 난 후 일반 사람들에게 새말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백봉 선생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돌아간 50년 후 꽃을 피울 것이다. 그리고 80년 초에 다른 도반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상 통화가 가능할 때 새말기가 꽃을 피울 것이다. 그때는 영상 통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985년 백봉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30여 년 후인 지금은 어린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영상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장소, 특별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서 사실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되밟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24시간 수행할 수 있는 출가 수행자와는 달리 가정과 사회를 바꾸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도 올바른 방편으로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사통과 밥 먹고 일하고 사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는 새로운 수행 방법인 새말기를 추천하였습니다. 백봉 선생님은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생체와 인공기관을 이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으므로 몽둥이가 무정물임을 알 수 있고 지구가 허공중에 둥둥 떠 있다는 것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으므로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옛날 어른들은 크게 깨달아야 알 수 있는 사실을 지금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실을 기반으로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새말기는 설법을 통하여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내가 부처임을 인정하고 믿어서 부처행을 하는 새 화두입니다. 가정을 가꾸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입니다. 밥 먹고 일하고 아이 키우고 공부하고 운전하고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이 수행이 됩니다. 새말기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라는 말귀로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도 한결같이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의 지름길입니다. 백공은 선생님은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여 수행의 방향을 바로잡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후 새말기를 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책은 새말기를 잘 굴리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첫째 마디는 절제성과 강제성, 일체만법 호공성에 대해 백공 선생님의 본문을 인용하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마디는 부처님의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모습 공식으로 그 이치를 생활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연습함으로써 연기와 공성의 이치, 즉 공리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습 공식이 이루어지면 바탕 공식으로 정체성에 앉아 새말기의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를 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마디는 새말기에 대해 백공 선생님의 본문을 인용하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새말기를 잘 굴릴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일상의 비유와 언어를 사용하고 문답 형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독자들이 스스로 대화의 주체가 되어 참여한다면 더욱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백공 선생님의 의지를 받들어 새말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큰 용기를 내어 새말기 안내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짧은 소견이 서성의 새말기에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모든 불찰은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 정진하고 계시는 눈맑은 분들의 지도 편달 바랍니다. 새말기 안내서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애써주신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모든 조반님들 그리고 나의 출판사와 안은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새로운 수행 방법인 새말기가 널리 전법되어 모든 이들이 참 면목을 하루속히 되밟히고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백만사성등을 밝힙시다. 네네. 2018년 12월 일신행 안경의 합장. 네네. 책을 볼 때는 항상 머릿말을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저자가 머릿말 속에서 자기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아주 간추려서 이제 써놓게 되지요. 요점을. 제가 백봉 선생님을 만난 거는 1975년 10월 정도 됩니다. 그게 대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을 만나서 3학년 2학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쭉 하다가 4학년 5월 달에 이제 그 선생님을 이제 모시고 산책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보통 우리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선지기시기시면 공부 방법을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새말귀라는 원고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새말귀를 딱 읽어보니까 이거 사람들이 이거 어렵다고 느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은 좀 때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때가 아니고 그때가 1976년이었는데 당신이 이제 1985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뒤 50년 뒤에 새말귀가 이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이 새말귀가 이제 꽃을 피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60년도 더 되는 거지. 한 60년 되네. 6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60년 전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우리 이제 도반에게 영상 통화가 가능할 때 새말귀가 꽃을 피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1970년 후반 그때는 영상 통화가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핸드폰이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 통화가 지금은 조그만 애기들도 다 영상 통화 하지요. 다 영상 통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말귀가 이제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인연이 된 거죠. 지금 백봉 선생님이 6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이 이제 지금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말귀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는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은 공부 따로 하러 가고 또 내가 여기서 직장에 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아도 키워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공부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늘 제 2인자밖에 안 되죠. 스님들은 늘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속세 사람들은 공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게 이제 보통 그 고정관념인데, 이제 백봉 선생님이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밥을 먹고 아이 키우고 직장 가서 돈 버는 바로 그것이 수행이 되지 않으면은 이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이 수행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생활하고 수행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공부 방법이 새말귀다. 새말귀라는 것은, 말귀라는 것은 화두라는 말인데 이게 새로운 화두다. 이렇게 이제 이 새말귀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2011년도에 선릉에서 개원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쭉 오면서 이제 새말귀를 널리 알리고 또 새말귀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림선언 서울선언에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말귀가 초창기지요. 보도 듣도 못한 말입니다. 새말귀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셔서 새말귀의 선구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성을 되밝혀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7쪽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수행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원명도반님하고 묘명도반님이 원명도반님은 안 해놓는데 해주시고, 묘명도반님은 거꾸로 해볼까요? 묘명도반님은 안 하는 걸 하고 원명도반님은 질문을 좀 읽어주십시오. 자, 제일 처음에 수행을 다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죠?
근데 수행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읽어주십시오. 수행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수행을 해보고 싶습니다만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수행하려고 하나요? 수행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질 것 같았어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지 못한 듯 합니다. 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수행하려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분들도 잠시 멈추고 내가 왜 수행하려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이 스스로 대답할 때까지 내 생각을 만들어서 대답하지 않고 수행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수행하려 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수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크고 분명하고 간절할수록 그 이유가 수행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행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글쎄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수행이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수행이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이 점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나 아닌 사람이 있는가요? 모두 다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던가요? 우리 모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고 사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수행이 어떤 특별한 것이라는 생각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네, 우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행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제일 먼저 수행을 왜 하려고 하나요? 이렇게 물으면은 대부분 수행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또는 자유로워질 것 같다, 또는 깨달은 자기를 바로 알고 싶어서 이런 대답을 하게 되죠. 보통 수행을 한다면. 근데 수행을 하면 너 굉장히 나빠질 거야, 이렇게 하면 수행할 사람이 있는가요? 아무도 없겠죠. 수행을 하면 그 무엇인가 지금 내가 있는 상황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치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지금 20대, 30대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아서 지자체에서 그거를 말하자면 하나의 프로젝트로 그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그게 이제 신문에 났던데, 우리가 수행을 하면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러한 것에서도 다 벗어나고 싶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수행하려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수행을 하려고 생각하면 잠시 멈추고 내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라. 그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수행하는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질문을 잘 안 합니다. 맨날 바깥으로 생각이 쫓아다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금방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거의 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좀 흐릿하게 또 안개처럼 그렇게 이제 흐리멍덩한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질문을 해. 이거는 일상생활 우리 인생살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팁입니다. 내가 질문을 해.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내게 아주 또렷하게 지금 안 나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어디다가 넣어 놓으십시오. 그 질문을 어디다가 별책 부록에다가. 별책 부록이라고 하면 우리 왜 저기 그 책 같은데 이렇게 보면 요새도 그렇게 되나요? 제가 공부할 때는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는 수련장, 요새 수련장 있습니까? 요새 수련장 있나요? 그 문제집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집은 있지요. 문제집이 있으면 반드시 해답집이 있죠. 해답집이 같이 그 책에 붙어 나오는 수도 있지만 별책으로 나오는 것도 많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해답집의 별책 부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 내가 금방 그 답이 안 나와. 그러면은 그 질문을 그대로 어디다 넣는다? 내 마음의 별책 부록에 넣어 놓는 겁니다. 왜 별책 부록에 넣어 놓느냐? 그 좀 이상하죠. 그런데 별책 부록에 딱 넣어 놓으면은 넣어 놓고 어떻게 한다? 잊어버려요. 질문을 별책 부록에 딱 넣어 놓고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 질문이 별책 부록에 있죠? 별책 부록에 있으니까 이 별책 부록은 뭐냐 하면 해답집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때가 딱 되면은 답이 저절로 거기서 나와요. 지금은 믿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은 믿지 않으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냐?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질문을 해. 질문을 하면은 내가 자꾸 답을 하려고 하거든.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명료하게 딱 생각나는 정확하게 하는 그런 답이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내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잘 안 나옵니다. 특히 근원적인 질문일수록 더욱더 그러한데 그 별책 부록에 넣는다는 것은 자기의 그 인식, 고정관념을 벗어났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가 딱 나타났어요. 문제가 나타나면 보통 사람들은 이 문제를 바르게 관찰을 하거나 바르게 그걸 여유를 가지고 보지를 않아요. 여유를 가지고 냅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라드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좌선을 해요. 저희 그 도반님 중에서 CEO가 계시는데 그분이 그 방법을 터득을 하셨더라고요. 회사 일을 하시면 너무나 많은 그 복잡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잡한 일이 많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 문제의 그 늪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 속에 그냥 자기가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문제에서 최대한 떨어져야 됩니다. 참 논리로 보면 이상한 논리죠. 그러니까 별책 부록에 넣는다는 것은 그 문제와 말하자면 간격을 두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간격을 딱 두게 되면, 간격을 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돼요.
벗어날 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딱 생겼어. 문제가 생기면 그냥 좌선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좌선을 하지요. 좌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잊어버려. 생각을 안 해. 그 문제를 생각을 안 해. 그 문제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저절로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한 번이라도 자기가 실제로 그 경험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믿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꼭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 계속 인생살이라는 것이 문제가 계속 다가오면서 그 선택을 계속 해야 되는 그게 인생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 문제와 나를 시간과 공간적으로 띄워놓는다. 거리를 둔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문자를 쓰면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말하자면 텀을 가지는 거죠.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지혜가 나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스스로 대답할 때까지 이 별책부록 효과를 보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한다? 별책부록에 딱 넣으십시오. 무조건 그 문제에 확 달라들지 말고 그 문제에 확 달라들면 늪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 문제를 별책부록에 딱 넣어서 시공간으로 여유를 가지고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수행하려고 하지? 이렇게 질문을 딱 자기에게 해봐. 고요히 질문을 딱 하는데 이건 내가 왜 수행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막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하거든요.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마라.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별책부록에 넣어라. 넣고 그 질문이 나에게 이러한 대답을 해줄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요거 진짜로 효과 있는 방법이거든요. 꼭 써보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을 만들어서 대답하지 말고 수행하면서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왜 수행하려 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왜 수행하려고 하지? 하는 거기에 대한 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수행하려는 이유가 크고 분명하고 간절할수록 그 이유가 수행을 끌고 갑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악을 하는 사람은 성악하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악기를 다루는, 모든 면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 꾸준하게 자기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자기의 그 원하는 바, 내가 왜 이 운동을 하지? 내가 왜 이거를 하지? 하는 데 대한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 지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좀 더 쉽게 말을 하면 그것은 수행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나의 가치관의 목적과 같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목표와 목적이 같으면.
보통은 목표와 목적이 같지 않지요. 그런데 특히 이런 수행하는 사람들은 목표와 목적이, 이게 목적인 것은 가치관이라는 것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런 그 가치관이죠.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목적과 목표가 같은 사람. 그 같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이제 포항제철 용광로 얘기를 늘 합니다. 자, 포항제철 용광로가 1200도씨입니다. 그 용광로가. 그러면은 광산에서 또는 다른 데서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있는 그 철이 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200도의 고열에서 이게 이제 분리가 되죠. 이게 순수한 철하고 이 그 불순물하고 분리가 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쇳물이 나오죠. 쇳물이 이제 정제된 쇳물이 나오면서 그 쇳물로 뭐 전선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뭐 가스관도 만들고 이렇게 집도 짓고 이런 수많은 그 용도에 따라서 그게 전부 다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용광로가 1200도의 온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1200도를 유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 철이 그냥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굳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용광로는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부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이 그 안에서 굳어버리니까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1200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1200도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서연이 한 말 해볼까?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려면 불을 일정하게 떼줘야 돼요. 그렇지요. 불을 일정하게 떼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1200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용광로가 계속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그 1200도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수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분명하고 간절할 때 그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는 겁니다. 계속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뭐 내 자신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건강이나 재정 상태나 인간관계나 이러한 것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올 수가 있겠죠. 어려움이 계속 왔을 때 또 너무 즐거운 것도 괴로움입니다. 계속 즐겁다가 조금만 그거 하면은 그냥 그게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워도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좋으면 좋기 때문에,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수행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원, 이것이 바로 원력이라고 합니다. 원이라고 합니다. 원. 이 원이 크고 간절하고 분명해 할 때 그 수행이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22살이었어요. 지금 제가 71거든요. 그러면은 무려 근 50년을 이렇게 쭉 해서 나왔는데,
정말 그때 그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내가 쭉 이렇게 그래도 올 수 있었던 거는 그 뭐 사연이 많지 않겠습니까? 인생살이가 사는데. 그래서 쭉 올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선생님께 가서 공부를 할 때 불교 비업자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자유인이 되겠다. 나는 반드시 자유롭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이 어려움이 나의 자유를 말하자면 구속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나의 자유를 말하자면 굴복시킬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자유로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요. 굴복시킬 수. 또 내가 잘 나갔을 때도 내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자유롭고 싶다라는 그 나의 그 원이 그 에너지를 계속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이 살아가는데 아주 어려워도 나의 그 자유, 내가 원하는 그 자유가 그 어려움에 굴복시킬 수가 없었고, 잘 나갈 때도 굴복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화가 난다, 슬프다, 괴롭다, 몸이 괴롭다,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했을 때도 내가 마음이 괴롭고 몸이 괴롭고 이러한 그 괴로움이 나의 자유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그 어려움의 종이 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쭉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거는 제가 이제 직접 체험한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자기의 그 이유 또는 간절함, 분명함이 계속 에너지를 공급을 해준다. 나의 이 원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어려움도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수행이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그대로 그 사실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바른 이치를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이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이 저 먼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가 말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러 오시고 이것이 바로 수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수행이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점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 아닌 사람 없지요? 여러분들 다 나 아닌 사람 없지요? 세상에 안 살고 사는 사람들 없지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고 사는 것이 곧 수행이고, 수행이 어떤 특별한 것이라는 생각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나의 권리요. 나의 권리이면서 의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수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전부 다 나이지 않습니까?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것이 권리야. 권리이면서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분 쉬었다가요. 여러분들이 좌선을 명상을 할 수 있는 기초를 한 25분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